자, 1회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부터 할 건데, 이 다항식의 연산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를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 단항식이라는 게 있지, 단항식. 단항식이 뭔지 알고 있나? 단항식? 항이 한 개 있는 거. 그지?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한 덩어리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 또는 문자에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런 걸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서 3x제곱 y 이런 거.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곱셈으로만 이루어졌지. 그래서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거 한 덩어리를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뭐 3분의 2x 제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단항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분의 2x 얘 같은 경우도 2 곱하기 x 곱하기 y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분모에 이제 그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단항식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다루지 않을 거야. 나중에 배울 거야, 나중에. 이렇게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건 분수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지. 단항식? 이런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항마다는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데,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문자의 구성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제곱의 y니까, 그래서 얘의 이름은 x제곱 y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럼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돼? 무슨 항? 에? x제곱항이지. 그러니까 문자의 구성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지. 이해하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5x y 제곱 z. 그럼 얘는 무슨 항이야? x y 제곱 z항. 그치? 그렇게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게 있어. 차수. 차수라는 거는 이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 곱해졌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총 몇 개 곱해졌지? 2개? 그건 종류가 2개고, 개수는 3개지. x 2개, y 하나니까. 맞아? 개수는 총 3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3차라고 부르는 거야. 3차. 차수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얘는 몇 차야? 2차. 2개니까. x 2개. 얘는 몇 차? 4차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런 게 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게 있어. 개수. 자, 개수라는 거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처럼 x제곱 y항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지? 3이라고 대답하면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x제곱항의 개수는 3분의 2라고 대답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 x y제곱 z항의 개수는 5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런 게 개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문자로만 이루어졌는데, 그냥 7 하나만, 이렇게 숫자 하나만 있는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맞지?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없으니까 딱히 부를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게 숫자만 있는 거를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종류라는 거는 문자의 구성이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2x 제곱 y라는 항이랑 3xy 제곱, 자, 요 두 항이 있어. 항이 2개가 있어. 그럼 요 두 놈은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지. 없지. 그러니까 xy는 똑같은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문자의 구성이 같아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얘는 x 2개 y 하나잖아. 근데 얘는 x 하나 y 2개니까 구성이 좀 다르지. 개수가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건 동류항이라고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동류항이라는 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똑같아야 돼. 완전히. 문자의 구성 자체가 x가 몇 개, 뭐 y가 몇 개, 이게 완전히 똑같아야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은 이제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자,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항식 한번 볼게. 다항식. 다항식은 뭐야, 그러면?
항이 많은 거, 그지? 두 개 이상의 항이 있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단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단항식을 덧셈으로 연결시킨 걸 다항식이라고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6x 마이너스 7y 플러스 8. 뭐, 이런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이게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덩어리가 6개 있지, 그지? 각각의 6개의 저 단항식이 있고, 그거를 지금 다 덧셈으로 연결을 했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뺄셈, 요 마이너스를 뺄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뺄셈이라기보다는 덧셈에다가 부호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지? 그럼 다 덧셈으로 연결된 게 맞지? 그지? 마이너스는 이제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지? 자, 이런 게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 차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다항식 전체에 대한 차수는, 뭘 보고 얘기하냐면, 지금 일단 차수라는 것 자체가 그 각각의 항마다 갖고 있는 거잖아. 얘가 몇 차, 몇 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항이 6개니까 각각의 차수는 있겠지. 얘 2차고, 얘도 2차고, 얘도 2차, 1차, 1차 상수항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겠지. 그치? 그걸 우리가 이 다항식의 대표 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이 다항식은 이제 2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요 앞에, 이 다항식 앞에, x에 대한, 뭐 이런 말이 붙어.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x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는 문자를 x만 보겠다는 얘기야. x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 문자가 있으면 걔네는 그냥 숫자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같은 경우 x에 대한 다항식이잖아. 요게. 그러면 얘는 뭐 일단 차수부터 생각해볼게 하나씩. 얘는 x제곱항이지. 이름이. 그치? 차수는 얼마야? 2차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몇 차? 0차. 그러니까 뭐 0차라는 저 전문 용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상수항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차수가 없는 거. 맞아. 얘는 이제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y가 있긴 하지만 지금 주인공은 x이기 때문에 x만 문자로 생각하고 나머지 문자는 다 숫자 취급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상수항인 거지. 이해하냐?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야? 몇 차야 이거? 1차가 되겠지. x만 문자로 보는 거니까.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거 몇 차? 1차. 얘네는 통째로 상수항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상수항이 이거 세 개 합친 게 상수항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개수를 한번 따져볼게. x제곱의 개수가 얼마지? 1. x개수는 얼마야? x개수. x개수. 응? x의 개수. 1? x개수 1이야? 왜? x제곱개수는 1이고 x개수는 1이야? 왜? 6? 하나밖에 없나? 마이너스? 자, y도 숫자 취급을 한다고 했지.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두 놈이 지금 둘 다 이게 x항이고 얘도 x항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6 이게 x항의 개수가 되는 거지. 요게. 이해하냐? 됐지? 그러면 상수항은 뭐라고 하면 돼? 상수항은 x가 없는 애들 싹 다 모아놓는 게 상수항이잖아. 그러면 2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8 요게 통째로 상수항이 되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 식 앞에 x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는지 아니면 y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는지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다항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정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내림차순이야. 근데 이 내림차순도 이제 알고는 있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으니까.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쭉 이제 정리하는 거. 그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다항식을 내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뭘 먼저 써야 되죠? x제곱, 그렇지. 그 다음은 플러스 6, 그렇지. 요거 바로 쳐주는 게 좋겠지. 요 가운데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x. 그 다음은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8. 요렇게 쓰면 내림차순 정리가 된 거지. 맞아? x에 대한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됐지?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순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 요런 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번에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해볼게. 그럼 뭘 먼저 써야 돼? 그렇지. 2y 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x 응. 마이너스 x x?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3x 플러스 7 이렇게 써도 되나? 얘랑 얘, 이거랑 이거. 맞지?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 상수항은 뭐야 그러면? x제곱. 이렇게. 그럼 요게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된 거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름차순. 뭐 내림차순의 반대 느낌이니까 거꾸로 하면 되지.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럼 x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를 한다고 해볼게. 그럼 뭐 먼저 써야 돼? 8? 자, 8 마이너스 7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3y의 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x에 대한 오름차순이니까 상수항 1차, 2차인 건 맞아.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오름차순, 이 안에 있는 것들까지 오름차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돼. 2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8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y 플러스 6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x에 대한 오름차순이면 x만 오름차순 정리하고 나머지는 싹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돼. 요것도 마찬가지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림차순. 됐어?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는 뭐라고 쓰면 돼? x제곱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어허 3x 어허 어허 7 어허 y 어허 2y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별로 안 어렵지?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항식 연산을 들어갈 건데, 여기서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4칙 연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방법인데, 첫 번째가 이제 덧셈 하고 뺄셈 먼저 그냥 같이 할게. 얘는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하나만 들어볼게. 자, 어떤 a라는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이라고 하고, b라는 다항식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4y 제곱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있어. 자, 이때 첫 번째는 두 다항식을 더해보래. 자, 더하는 방법이야 다 알고 있잖아. 그치?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정리만 하면 되지. 얼마야? 8xy 플러스 y 제곱이지, 그치? 얘 둘이 없어지니까. 맞지? 요게 이제 뭐 덧셈이고. 그 다음 뺄셈은? 2x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7y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덧셈, 뺄셈.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지. 그래서 뭐 요거는 내가 더 얘기할 건 없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자, 이거는 덧셈에 대한 성질이다. 뺄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덧셈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 플러스 성질이라고 할게. 일단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지. 교환 법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이랑 3 플러스 2는 어때?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연산을 기준으로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두 다항식 A, B를 더할 때 A 플러스 B를 더한 거랑 B 플러스 A를 더한 거는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교환 법칙이고, 두 번째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이거는 계산을 하는 순서에 대한 내용인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할 때 2랑 3을 먼저 더하고 나중에 4를 더하는 거랑 3하고 4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2를 더하는 거 결과는 똑같지?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 다항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때 ABC의 합에서 AB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C를 더한 거랑 BC를 계산하고 나중에 A를 계산하는 거 같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결합법칙. 당연히 뺄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지. 너네 2 빼기 3과 3 빼기 2는 같아달라.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 안 해. 뺄셈에 대해서. 결합법칙도 2 빼기 3 빼기 4인데 이렇게 한 거랑 당연히 이렇게 한 건 다르겠지. 맞지? 그래서 뺄셈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덧셈 뺄셈은 이게 다야. 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 뭐 너네들이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쪽으로 갈게. 2회 쪽으로. 여기서 곱셈을 먼저 좀 해볼게. 자, 곱셈 쪽인데 이 곱셈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지수법칙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지수법칙이라는 것도 너네가 전에 배우긴 했잖아. 기억이 나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곱하기 x 세제곱 이거 계산은 뭐야? x 5제곱 맞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 딱히 내가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지수법칙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게. 뭐 첫 번째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밑이 같고 그 곱하기를 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m제곱의 n제곱. 자, 괄호치고 n제곱이 있으면 이 둘이 뭐 할 거야? 곱해서 계산하지. mn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세 번째는 ab의 전체의 n제곱은 요걸 분배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분배해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요걸로 계산하면 되고. 네 번째가 좀 지랄인데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하잖아. 맞지? 앞에 있는 게 뒤에 거보다 클 때는 그냥 빼서 계산을 하지. 맞지? 그 다음에 같을 때는 어떻게 해? 같을 때 그냥 1로 외우고 있단 말이야. 같으면 그냥. 왜냐면 뺐을 때 좀 이상하잖아. 만약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했을 때 2의 3 빼기 3을 하면 2의 0제곱인데 보통 우리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1로 외우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게 앞에 거보다 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지. 마찬가지 이것도 뺄셈으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제 곱셈인데 곱셈 공식인데 저거 뭐 일단 뭐 해볼게. 자,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곱셈은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같은 거.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곱하기를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로 계산하지. 물론 우리가 이거는 공식을 외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 곱셈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분배 법칙이잖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쭉 전개한 다음에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서 정리하잖아. 내림차순 정리로. 맞지? 요게 이제 곱셈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 뭐 그냥 이거 계산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곱셈에 대한 성질 마찬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환법칙. 그러니까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는 같다라고 알고 있잖아. 맞지? 이것도 이제 그 곱셈의 연산에 대해서 자리 바꾼 거는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이게 교환법칙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다항식 A, B를 곱한 거랑 BA를 곱한 거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고. 두 번째 결합법칙. 자, 요것도 이제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할 때 이 앞에 거 먼저 곱하고 나중에 4를 곱하나 3, 4를 먼저 곱하고 2를 곱하는 거랑 결과는 똑같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A, B를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한 거랑
BC를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한 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게 결합 법칙이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지. 이 분배 법칙이 기본적인 원리잖아. 이 다항식 계산하는 원리잖아. 그지? 하나씩 골고루 계산해주는 거. 그래서 뭐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냥 분배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계산한다라는 거. 요게 이제 그 곱셈의 원리겠지.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곱셈 공식인데, 몇 개 있지? 9개. 자, 10개 있지. 숨어있어. 여기. 10번. 그지? 숨어있다잉? 10번이. 그지? 10개. 그리고 이제 한 번호에 2개씩 있는 것도 있지. 맞아? 요거를 다 어떻게 해야겠어? 외워야겠지? 이 이름이 뭐야, 이거? 이 이름이 뭐야? 곱셈 공식이잖아, 공식. 맞지? 공식이니까 외워야지. 외워야 돼. 자, 요거 다 외워야 되고, 10번까지 싹 다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넘겨보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또 있거든? 그것도 뭐 해야겠어? 외워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외우고 나서 너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쯤 되겠지? 수요일인가? 수요일 되겠네,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테스트를 볼 거야. 곱셈 공식 테스트를 볼 건데, 테스트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테스트지가 있으면, 뭐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번까지 있을 거야, 아마. 20번까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1번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는. 딱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너네가 이걸 가지고 요 외운 공식을 요 뒤에다 더 이어서 써주면 되는 거지. 됐어? 이해하지? 그리고 가끔 여기 쭉 풀다 보면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 여기 2개. 아이고. 2개라고 써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뭐냐면 아이고. 공식이 2개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공식이 2개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전개하는 공식은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했잖아. 2ab 플러스 b제곱. 이거랑 이제 변형 공식 해갖고 a-b의 제곱 플러스 4ab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쓰란 얘기야. 이거에 관련된 공식이 2개 있으니까 그 2개를 다 쓰라고. 이해하지? 그리고 아마 이 변형 공식은 거기 책에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적어놔. 뭐 알고 있는 사람은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모르는 사람은 적어놔. 이렇게. 요것만 적으면 돼, 요것까지만. 그리고 아마 요것도 2개라고 적혀 있을 텐데 이거는 너네가 아마 좀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변형 공식이거든. 곱셈 공식 변형에 있는 공식 요게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사실 이건 곱셈 공식 뭐 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돼 있을 거야.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교재에 보면 이 얘랑 좌변 우변이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7번, 8번인가? 보면 나와 있지. 7번 여기 있네.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거기 그냥 테스트지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 2개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변형 공식 하나랑 그다음 저 7번 공식 이렇게 쓰란 얘기야. 이해하지? 여기 좌변 우변 바뀌는 게 뭐 크게 이렇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곱셈 공식이잖아.
공식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분배를 해서 나온 결과를 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분배해갖고 나온 결과가 이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온다라고 외우는 건데,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건 사실 인수분해 공식이야. 요 뒤쪽에 가면 너네 인수분해라는 걸 또 배울 텐데, 이거를 이렇게 곱의 형태로, 요거랑 이거의 곱의 형태로 표현했다는 건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 그냥 순서가 바뀌는 거는. 뭐 그런 차이밖에 없어. 근데 어차피 같은 공식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로 테스트를 볼 거고, 만약에 테스트를 봤는데, 만약에 한 내가 4개 정도 틀렸어. 4개를 틀렸어. 그럼 그 4개에 대해서 공식을 써와야 돼. 그냥 뭐 깜지 같은 거. 몇 번씩 써오냐면, 하나당 한 10번씩 써오면 되거든? 10번씩. 만약에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틀렸어. 그럼 1번에 대한 공식이 있겠지? 이거 10번 써오면 되고, 2번, 3번, 4번도 각각 10번씩 써오면 돼, 각각. 공식 쓰고 답까지 같이 써야 돼요? 답 쓴다고? 뭔 소리야? 공식을 쓸 때 맞아. 그리고 공식을 쓸 때, 요 테스트에서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다 써야지.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식을, 이걸 틀렸다고 치면은 이거를 10번을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요렇게. 요런 걸 10번을 쓰라. 다. 각각. 요거를. 이해하지? 그치?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또 볼 거야. 테스트를. 그때 또 틀렸어. 그럼 그때는 20번씩. 그러니까 점점 10번씩 늘어날 거야. 맞지? 그러니까 쓰기 싫으면 빨리빨리 외워야지. 계속 늘어날 거야, 계속. 언제까지 볼 거냐면 다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네가 다 맞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냥 개인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상유가 다 맞았어. 첫 시험에 다 맞았어. 그럼 넌 그 다음부터 시험 안 보는 거야. 다른 애들 볼 때 그냥 놀면 돼. 이해하지 뭔 말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보면 돼. 맞지? 그러니까 다 맞은 사람 빨리 다 맞고 그냥 놀면 돼. 그 시간. 다른 애들 테스트 볼 때. 그러니까 이걸 매 시간마다 할 거니까 너네가 다 볼 때까지 한 명 남아도 계속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해하지? 자, 여기 테스트를 이렇게 좀 빡시게 보는 이유가 이 곱셈 공식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곱셈 공식을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우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서 좀 빡시게 보는 건데, 근데 이게 또 곱셈 공식이 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냐면 너네 그 공식 중에 뭐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공식이 이거든. 자, 나와 있는 공식은 이건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나올 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x 2y 4의 제곱. 요거를 전개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우리가 외운 건 분명 플러스 공식이지. 그지? 여기가 전부 플러스인 공식을 외운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섞여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거에 적용을 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3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2y가 들어가는 거고 c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는 거지. a 자리에는 3x가 들어가고. 이해하지? 그럼 요거에다 한번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 어떻게 돼 처음에? 9x 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뭐야? 플러스 4y 제곱 이제 그지? 그 다음은 플러스 16이지 그지?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6xy 그 다음에 플러스 8y지. 얘랑 곱하는 거니까. 맞아?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12x 요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알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바로 막 하고 마음대로 막 하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이해하냐? 그래서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요거 다 외우면 되고, 아 그리고 4번 요 곱셈 공식 4번은 안 외워도 된다. 4번 이건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도 굳이 외우라고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이런 거는 그냥 분배하는 거지. 그냥 분배해서 그냥 빨리 전개하는 거고. 요 4번은 시험이 안 나요. 4번 안 나와. 4번 안 나올게. 나머지만 나올 거야, 나머지만. 너네 1, 2, 3번까지는 다 알고 있잖아. 다 했던 건데, 뭐. 저기 문제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뭐가? 시험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치, 요거랑 그 뒤에 곱셈 공식 변형 있잖아. 그것까지. 거기 뒤쪽에 보면은 요거 있지, 변형. 요것도 같이 나와. 그리고 아까 여기 적어놨던 거 있지? 적으라고 했던 거. 그거랑 같이 해갖고 요거까지 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잘 외워주면 돼. 알았지?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게, 요걸로. 그래서 곱셈은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곱셈 같은 경우는 곱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그냥 분배 법칙 때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곱셈 공식 외우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나눗셈에 대한 내용인데, 너네 그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눴다고 해볼게. 그럼 몫이 얼마지? 그렇게 안 하지. 보통 자연수로 많이 하지. 3으로 가지, 3으로. 그 다음 나머지가 얼마? 1이지. 빼서 1이잖아. 맞아? 요렇게 나누잖아. 그래서 몫을 3, 나머지를 1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7은 2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검산식으로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했을 때 7이 나오면 내가 이제 잘 나눈 거니까. 이런 게 검산식이잖아. 이해하지? 요거랑 똑같아. 이걸 이제 다항식으로 할 거야. 다항식으로. 자, 만약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요런 다항식을, 2차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할 거야. 얘를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눌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최고차항만 좀 보면 돼. 최고차항.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뭐를 곱해야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뭐냐? 2x지, 2x. 맞아? 그럼 2x 곱하면 2x 제곱이고, 근데 이제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해서 얘랑 얘도 곱해주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2x. 그걸 여기다 써주는 거지. 그러고 빼는 거야. 빼면 없어지지, 이거. 그리고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x 나오지. 난 플러스 1 나오잖아. 맞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x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마이너스 1 쓰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곱하면 플러스 1이지. 그 다음 빼면 뭐야?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니까 얼마? 0이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0이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몫을 우리가 2x-1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0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몫은 보통 기호로는 우리가 qx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r이라고 많이 쓴다 이렇게. 그래서 몫은 그래서 2x-1이고 나머지는 r이다. 그래서 이걸 검산식까지 한번 써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2x-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실제로 이걸 전개를 다 했을 때 얘랑 이제 똑같은 식이 나와야지. 됐어? 0도 써야 돼요. 아니 0은 안 써도 돼 사실. 그러니까 0 나머지가 0이라는 건 사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하나 더 해볼까? 자, 이 3차 다항식을 x-1로 마찬가지 나눠볼게. x-1 말고 자꾸 나머지가 0이 나오냐? 2로 나눠볼게. 그럼 처음에 얼마가 필요하지? 이제 3x 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야 곱하면은 3x 세제곱 나오니까. 그 다음은 얼마야? 1하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빼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랑 똑같이 맞춰놓고 빼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까지 맞춰놓고. 그럼 빼고 계산하면 얼마?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얼마가 필요해? 그치, 플러스 4x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8x 나오면서 또 빼주면 얼마야? 그렇지, 13x 마이너스 6 나오지. 그 다음 마지막에 얼마 필요해? 플러스? 13. 개수 맞춰야 되니까. 그럼 13x 마이너스 얼마야? 26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빼면 얼마? 플러스 20 나오네, 20.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몫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3이고 나머지는 2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너네 그 7을 2로 나눈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그러니까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일단 너네 이거 나눌 때도 여기 지금 요 숫자가 이렇게 빼서 나온 숫자가 얘보다 작으면 이제 그만 나누잖아. 맞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아. 얘는 차수로 따질 건데 얘가 지금 1차잖아. 1차. 1차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나온 이 값이 차수가 1차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상수항이면 그러면 나머지를 그만하는 거지. 이해하지? 얘도 마찬가지. 얘가 1차잖아. 그러면 상수항 나올 때까지 계속 이런 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상수항 나왔으니까 끝난 거지. 얘가 나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몫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만약에 얘가 2차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식 말고 그냥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2차라고 한다면 여기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차수는 1차 혹은 상수항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 차수가 낮은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 이해하지? 물론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식마다 좀 다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 시험을 해주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지? 차수만 최고차만 맞춰서 계속 계산하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요 나누는 식,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검산식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 검산식을 하나 썼는데, 이 검산식은 사실 지금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아닌데, 뒤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니까, 잠깐 좀 얘기 좀 해볼게. 어떤 fx라는 이런 다항식을 내가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보통 rx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시 들었던 거는 나머지가 전부 상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r만 쓴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2차로 나왔다고 하면 1차가 나올 수도 있잖아. 1차라는 건 이제 x가 포함된 식이니까 x가 포함된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는 rx라고 많이 쓴다. 그치? 그래서 검산식, 이게 이제 검산식인데 자, 차수에 대한 내용만 좀 보면 만약에 fx라는 그 다항식의 차수가 m차식이라고 해볼게. m차식을 해볼게. 그리고 gx라는 다항식을 n차라고 한번 해볼게. n차. 그러면 qx는 몇 차일까? 몫은 몇 차지? n-n차겠지.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3차야. 그럼 얘가 1차야. 그럼 얘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지. 왜냐면 1차 곱하기 2차를 해야 3차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간단하게 1차 곱하기 2차를 해야 3차가 나오잖아.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n-n차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뭐라고 쓰면 되지? 나머지 요놈 상수만 나오진 않지. 나누는 놈보다 차수가 작잖아. 그치? 나누는 놈의 차수는 뭐야 지금? 여기서 그치? 지금 여기서 나누는 놈의 차수는 n차잖아. 맞아? 그럼 얘보다 한 차수 밑에 이하의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n-1차 이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 지금 내가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눈다, 어떤 다항식을 3차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게 2차가 나오거나 1차가 나오거나 상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그건 이제 식마다 다르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얘보다 한 차수 낮은 2차 이하의 식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수의 관계식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사실 여기서 뭐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재밌다 이거. 자, 이거를 x-1로 한번 나눠보자.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어떻게 되지? 3x 제곱이지.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빼볼까? 없어지지? 얼마? 9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 필요하지? 9x 필요하지, 그지? 그러면 9x 제곱 마이너스 9x 빼볼까? 4x 플러스 6이네. 얼마 필요하지? 4가 필요하지. 4x 마이너스 4 빼면 10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놈이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했었지. 맞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런 방법을,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요 방법은 어떤 다항식이든 다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야. 어떤 다항식이든. 근데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것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직접 나눗셈보다 조금 더 쉽게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제 좀 더 쉽긴 한데, 단점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 여기가 1차식일 때만. 그때만 이 방법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이 방법을. 일단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해볼게. 요 3차식의 개수를 다 하나씩 갖고 오면 3하고 그 다음 6, 마이너스 5, 6 이렇게 쓸 수 있지. 3차식의 개수를 다 갖고 오면. 맞지?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로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마지? x-1이 0이 되는 x값 1이지. 1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거야. 방법이야. 처음에 내가 내려와 3.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애들이랑 요 1이랑 곱할 거야. 자, 3이랑 1 곱하면 얼마야? 3이지, 그지? 3이랑 1 곱하면 3이잖아. 그걸 여기다 쓸 거야. 다음 자리에다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요 위에 있는 애들이랑 각각 더할 거야. 그럼 더하면 얼마야? 9가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얘랑 또 곱할 거야. 얼마야? 9. 그 다음 얘랑 더할 거야. 얼마야? 4. 그 다음 또 곱하면 4. 그 다음 더하면 얼마? 10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 마지막에 나온 이 10을 나머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몫이 되는 거야. 몫이 되는데 순서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4 이게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어때? 훨씬 쉽지?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 방법을 쓸 거야. 근데 만약에 2차 이상이면 당연히 이걸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직접 나눗셈으로 계산을 할 거지. 이해하냐? 됐지? 그래서 이 조립제법은 이제 앞으로 계속 너네가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하나 더 해볼까? 재밌네. 뭐 이거지?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 자, 이 다항식을, 요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자, 그럼 일단 개수를 먼저 갖고 와. 어떻게 돼? 4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7. 자, 그리고 이제 얘 0 되는 x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걸 쓰면 돼. 마이너스 2를. 자, 그럼 처음은 내려와. 4. 그 다음 곱하면 마이너스 8. 그걸 여기다 써주고, 더하면 마이너스 13. 그 다음 곱하면 26. 그 다음 더하면 32. 어떠시? 곱하면 마이너스 64. 더하면 마이너스 71이지. 됐어? 그럼 몫은 4x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71이다 라고 써주면 되지. 됐어? 응. 자,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요렇게. 다음은 어떻게 되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그 다음 뭐? 3차지. 얘는 3차. 그 다음 2차 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빼놓고 마이너스 5라는 1차 항의 개수를 먼저 쓰면 답이 달라. 그래서 2차 항의 개수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0x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0을 하나 붙여줘야 돼. 2차 항 자리에 0을 붙여줘야 돼.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1차, 그 다음 상수항 6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자, 처음 내려와. 3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더하면 곱하면 27 더하면 22 곱하면 마이너스 66 더하면 마이너스 60.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60. 몫은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이제 3차식만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몫이 계속 2차가 나와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원래 너네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가야 돼. 상수 1차, 2차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4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제 3차의 몫이 나오기 때문에 뭐지? 거꾸로 상수 1차, 2차, 3차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몫이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 조립제법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문제 너네가 일단 풀어오고 풀어온 다음에 얘기를 할게. 지금 바로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